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용우의 공간복지 라디오입니다. 자,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사업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는 꼭 필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 연구의 제목은 공공돌봄 사례 연구입니다. 제목과 달리 상당히 부드러운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서윤정 연구위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 시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죠? 조금 못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그 연구 발표 때문에 자주 나와 주셨었는데 네. 자, 오늘 이제 2026년의 첫 번째 연구입니다. 네. 오늘 그 연구의 제목이 공공돌봄 사례 연구인데요. 네. 이게 아마 네. 올해 시행이 되는 어떤 그 네. 통합돌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 예측도 해보는데 뭐 관련은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관련은 있고요. 근데 이제 네네. 완전 그 부분만 다루는 건 아니긴 하지만, 예, 제가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돌봄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사례에 대해서 나와서 몇 번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번 연구 이제 정확한 명칭은 공공돌봄 네. 사례관리 연구입니다. 그리고 앞에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붙고요. 그래서 그 저희 사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제 공공돌봄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이 분들 중에서 어떠한 사례들이 특히 좀 어려운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럼 그 사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또 사례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네. 상당히 그 독특한 연구라고도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선행 연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폭넓게 갖고 계신데 네. 그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니 공공돌봄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제 사실 공공돌봄이라고 하면 또 이제 그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네. 이제 근거해서 얘기가 돼야 되고, 그 개념이 들어가다 보면 사실 좀 복잡합니다. 네. 복잡한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을 때 이제 여러 문헌이나 선행 연구들을 이제 참고한 결과, 공공성의 개념은 이제 절차나 과정, 내용, 목적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또한 이제 그런 절차, 과정, 목적, 그다음에 내용 같은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공적 재원을 가지고 서비스를 공급하며 이제 지자체나 어떤 그런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규제를 가지고 규제를 받으면서 이제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제 공공 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은 공공 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연구는 저희 사서원 산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종합재가센터가 3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강화, 미추홀, 그리고 부평 이제 3군데에 있는데, 이 3군데 종합재가센터에서 제공된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일단 연구 대상으로 했고요. 이분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분들이 좀 고난도 사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가 중요한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자, 강화 종합재가 요양센터, 네. 그리고 부평, 네. 또 한 군데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미추홀이요. 미추홀이 제일 늦게 생겼는데요. 네. 미추홀 그 세 곳에 있습니다. 계신 분들을 이제 우리 인천사회 서비스원에서 채용을 하셔서 요양보호사를 채용을 네.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사실 여러 기관들을 운영하지만 종합재가센터가 이제 직접 운영하는 직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중요한 또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다 직접 이제 고용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미추홀 센터만 이제 가장 좀 늦게 설립이 되었는데, 이제 아직은 그 일반적인 정규직이 아닌 좀 시간제 근무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여튼 저희 그 산하에 3군데 시설이 있어서 그 3군데 시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고 네. 향상이 되거나 네. 또 이게
안정적으로 잡으면 되면 네. 이제 어떤 그 진로도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 이렇게들 네. 많이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저희 사서원의 설립의 중요한 네, 목적이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요양보호사나 이제 관련된 서비스 종사자분들을 직접 고용해서 이분들의 좀 처우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이분들이 또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아직은 다른 시도나 이제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연구된 적은 없는 연구였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저희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시는 그 어떤 그 기관에서도 이런 연구를 의뢰하셨고 그걸 받아서 이제 시청에서 저희 쪽에 네, 이런 네. 연구가 좀 되면 좋겠다라고 예, 하셔서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결국 이제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쉽게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제공하는 자와 제공을 받는 자의 네. 네. 서로 괴리가 있냐 없냐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급여를 주고 있는데 네. 과연 그 사람들도 만족하느냐 네. 우리 제공하는 사람만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거를 이제 자세히 한번 수치화해 보겠다 연구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이제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분들을 직접 이제 인터뷰가 한 건 아니어서 네네. 이제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질문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없지만 네. 그렇지만 어쨌든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그런 측면을 보고자 한 네,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죠. 예. 그 말씀 중에 이제 고난도 대상자 이런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고난도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실 그게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이면서도 좀 정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아직은 선행 연구가 많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좀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섣불리 이제 그런 것들이 개념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연구에서 담고자 한 핵심 부분은 고난도 사례가 무엇인지 그 사례의 개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자 한 연구이고 특히나 이제 저희 사서원 산하의 종합재가센터에서 제공하는 그런 공공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이 어떤 공공 기관으로서의 어떤 책무라던가 이제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보고자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고난도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경증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중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상황들이 다양하니까 일괄적으로 이제 규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개념 규정을 하고자 노력한 연구이고요. 이제 그래서 선행 연구는 좀 많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른 사업들에서 이미 일단 그냥 고난도라는 표현은 이미 사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제 통합사례관리 사업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통합관리 사업에서는 이제 안전이나 정신건강 같은 두 가지 영역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혹은 이제 긴급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경우 지역사회 내의 자원이 부족하거나 협력 체계가 미흡한 경우 등을 이제 고난도라고 표현을 하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또 복지부의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공 인력이 이제 어떤 다양한 사유로 위협을 겪거나 성희롱 등의 전력이 있는 자들의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또는 타인에게 이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나 제공 인력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 이런 사례들을 고난도 사례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증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에서는 도전 행동을 하고 장애 정도가 심해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또 이제 고난도라고 봤고요.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제 민간 기피 사례라던가 민간 곤란 사례 혹은 적극 개입 사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좀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시에서는 2022년도에 이제 세운 계획 중에 하나가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안정화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계획 안에서는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한 자살 우려 대상자라거나 와상, 거동 불편, 급성 신체 악화 이런 중증 케어 대상자를 기피 및 고난도 돌봄 사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사업들을 기준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제
더 이제 좀 사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봤고요. 그러고 이제 연구의 말미에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 조사를 통해서 정말 핵심적인 기준 영역을 선정하고자 네,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 사례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우리 요양보호사 여러분들이 음. 케어하기 힘드신 분들이 네, 많은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지금 이해가 돼요. 예, 쉽지 네. 않은 분들이 네. 사실 많으시죠. 그러니까 네, 그런 네. 분들을 이제 네. 고난도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네, 네.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실제로 이제 어떤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네네. 또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정확한 기준이나 자체가 그렇겠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규정화하고자 시도한 연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그냥 어렵고 힘든 것들을 고난도라고 이해하면 되고 지금 이제 연구자의 그런 사례에 있어서는 네. 어떤 기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기준을 A, B, C, D 이렇게 다양하게 네. 나눠 놓으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안전과 정신 건강, 네. 또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 네. 또 민간 기피 사례, 민간 곤란 사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케어하기 힘들어하는 이게 피하는 사례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거기요. 그렇죠. 네. 누가 봐도 힘든 사례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네. 용어 정리를 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네. 용어 정리하시기가 쉽지 않죠. 네,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각각 사업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기존에 사용하고 네네.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학계에서는 아직 통용돼 있는 그런 기준은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먼저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또 이제 저희 지역별로 사회 서비스원이 있고 그 사회 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중에서 고난도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제출을 하도록 이제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계속 제출받는 자료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자료 데이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분석을.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고난도 사례들을 제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희가 제출했던 사례들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 부분은 이제 그 고난도 사례, 의심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22년도부터 25년 3월까지 제출한 자료들을 먼저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 명수는 저희가 179명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179명을 대상으로 이분들의 이제 일반적인 인과학적 특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특성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중에 정말로 이런 사례들은 정말 어려웠겠다라고 싶은 사례들을 서비스를 제공했던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센터장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제 심층 면접을 통해서 추려서 최종적으로는 52명에서 15명 추려서 이렇게 사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 이게 굉장히 그 고난도로 네. 이제 참 여러 네. 가지 측면으로 이제 연구를 하신 건데 네. 우선 179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센터장 네. 이런 네. 분들의 의견도 네. 들어보면서 네. 고난도 대상자를 이제 선정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그런 네. 사례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15분을 이제 선정해서 저희가 사례를 좀 분석을 했고 제가 오늘은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다음 시간에는 그 사례 중에 몇 분은 좀 네.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적인 수치로는 179명에 대한 평균 수치나 이런 것들을 일단 보고서에 좀 포함을 시켰고요. 그럼 고난도의 연령이 높을수록 고난도로 네. 분류가 됩니까? 근데 단순히 또 연령만으로 볼 수는 그렇겠죠. 없는 것이, 네네. 당연히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또 이제 제가 179명의 고난도 의심 대상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부평센터에서는 평균 69.4세 정도로 나타났어요. 강화는 평균 79.3세, 미추홀은 68.9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강화는 고령자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평균 나이도 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시면 부평이나 미추홀은 또 그렇게 많은 뭐 연령대 높은 연령대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이 중첩돼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 성별에도 문제가 있나요? 아무래도 연구할 때? 성별은 세 곳 모두 다 여성이 비율이 좀 높았고요. 여성분들이 평균 연령이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요양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 이용하시는 비율이 좀 더 높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돌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경우는 또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 1인 가구가 다수였기 네, 때문에 네, 1인 가구들이 많았고 다른 예를 들어 평균 가구 원수를 보면 이제 부평 강화 모두 1.4명이었으니까 거의 1명인 거고 네, 예, 네. 미추홀 센터도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네. 1인 가구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이제 주 보호자가 없는 사례들이 다수였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보호자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보호자였을까 이제 그 네, 부분을 네, 네. 보니까 부평센터 같은 경우는 자녀 아무래도 주돌봄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제 손자녀, 배우자 순이었습니다. 이제 강화센터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네. 순이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정신질환 증상이나 중독 문제가 고난도 사례를 볼 때 또 좀 중요한 네, 어떤 네.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있는 경우로 나타나는 분들을 보면 우울이나 뭐 자살 생각, 공황, 치매 그리고 뭐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은 알코올 또는 흡연 같은 네, 부분에 네. 있어서의 중독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또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이슈를 살펴보면 뭐 당 쇼크나 뭐 호흡 곤란이나 도정적인 행동이나 음담 배설, 뭐 폭언, 칼부림 뭐 이런 네, 네, 여러 네. 가지 행위로 인해서 안전 문제들이 좀 위협을 받거나 그분들이 또 안전 문제에 있어서 안전하게 보장이 안 되는 부분으로 보이는 그런 네, 이슈들이 네. 있었습니다. 피차서로 안전 문제가 네. 많죠. 뭐 음주를 많이 하신다든가 하면 네. 네. 본인 스스로도 네. 위험하지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요양보호사 분들. 여러분들도 네. 위험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 네. 지금 이제 고난도 나이대가 부평과 미추홀구를 우리는 굉장히 나이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니 네. 의외로 강화보다 낮았다는 점이 좀 네. 특이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가 많다는 건 돌봄 서비스가 말씀하신 대로 네. 제공이 꼭 필요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네. 그런 특징적인 거를 나타내는 조사 맞습니다. 결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얘기할 때 저도 뭐 서당계 삼는 이유를 풍어를 넣는다고 저도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알게 네. 되는 건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민간 기관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이제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사실 뭐 민간 기관 분들이 되게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다수의 기관들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의뢰에 온 대상자들은 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예, 네. 실제로 연구 진행할 때 민간기관 종사자분들을 제가 인터뷰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센터장님의 마인드가 그렇다고 해도 일단 요양보호사가 이제 매칭이 돼서 이제 그 집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가셔야 되는데 그 민간기관 센터장님들 제가 이제 면접했을 때 표현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요즘은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의 면접을 보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 네. 말인즉슨 이제 딱 갔을 때 집안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열악하고 이분 상황이 되게 어렵고 이제 그래 보이면 나는 그냥 거기 안 나가겠다 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은 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센터장님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내보낼 그런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냥 본인이 거기는 이제 민간 기관이니까 센터장님 재량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수당을 얹어서라도 줄 테니 나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네, 네. 저희 실제로 저희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민간 기관에서 거부를 당한 이력이 네. 있으신 걸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제 그걸 모든 수치를 다 뭐 몇 회 거부되고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된 건 아니어서 그거를 이제 평균을 내긴 좀 어렵고 데이터가 없는 분들이 많았는데 적혀 있는 경우를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민간기관 거부 당한 경험이 뭐 강화에서 어떤 분은 20회 이상 그냥 그 지역의 네. 거의 모든 기관에서 거부 당했다고 적혀 있는 그런 분도 계셨고 예. 부평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10분이 데이터가 있었으면 6분 정도는 민간기관 거부 당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었고 미추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일단 서비스를 이제 내가 이용하고 싶다 연락이 오면 민간기관처럼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제 그런 분들 최후의 어떻게 보면 돌봄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네. 좀 민감한 질문이기도 하고 민감하게 답변하시기도 어려운 문제인 건 같은데 네, 제가 네.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네. 그렇게 거부를 많이 받으시는 분의 경우에는 네. 본인의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네. 뭐 그런 조심스러운 경우도 부분이긴 있겠죠. 하지만 네 이제 쌍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네네. 정말 그렇게 많이 거부 당하시는 분이면 그게 아무래도 본인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어려움이 네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네, 볼 수 있는 거죠. 유추할 수는 네네.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업계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기관분들은 다 이제 소문이 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네네. 이런 이분이 이제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소문이 음, 나서 음. 다 알고 아름아름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 운영에 있어서의 이제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 아 이분은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다. 네네. 안타깝지만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기도 하는데 이제 반면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거부하실 수가 수가 없는 거죠. 없으니 네 어떻게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시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남들이 다 거부를 하셔서 이 고난도 사례를 네. 인천 사서원에서 네. 네. 거부할 수 없는 네. 공공이라는 이유 때문에 네. 그분들이 그런 20군데나 네. 제공을 못 네. 해드렸던 네. 분을 네. 네. 우리 사서원에서 네. 책임지고 한다는 것도 사실은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거부당하신 분은 뭐 저희 기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저희 기관에 지금 종사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 되게 적으시거든요. 지금 민간 기관들에 비하면 네네. 엄청 적기 때문에 되게 많은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분들이 시민분들 중에 계시고 그 중에 일부를 저희 사서원이 민간 기관들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는 이제 어쨌든 연락이 왔을 때 민간 기관들에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이제 할 수가 네네. 있는 방법이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그런 안전망 역할을 네네.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저 한 말씀 더 첨가를 한다면 네. 연구를 위한 방식이었었기 때문에 연구 중에는 이런 네. 사례들을 네.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한 것뿐이라고 제가 굳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빙산의 일각에 있는 일이라도 네.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언급을 해드린 거다. 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네. 정리를 해보면 고령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 돌봄 서비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 저희 그 부모님, 어머님의 경우에도 이제 혼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아. 제가 네. 이제 가슴은 좀 찡하지요. 왜냐하면 어머님하고 따로 떨어져 생활을 한다는 게 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긴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같이 또 모시고 어려움이 살기가 있으시죠.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앞으로는 점점 음. 굉장히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그렇죠. 대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돌봄 노동의 처우는 열악하고 고난도 사례는 점점 늘어가면서 이 돌봄 사각지대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걸 최소화하려면 고난도가 무엇인지가 확실한 영역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거를 위한 처우 개선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게 연구가요. 연구의 시작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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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를 그럼 하고 계실 예정입니까? 일단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소개를 네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튼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내 집과 내가 편안해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사례들이 고난도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고난도 사례 기준을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들을 좀 네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네. 점점 고령화는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젊은 분들이 이런 사례를 많이 접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좀 어떤 뭐 이미지 메이킹 훈련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네. 이런 고난도 사례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훈련도 좀 해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도 지금 그런 부모님들 의미로 네. 네, 인식의 개선도 좀 개선이나 필요하지 이런,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연구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해주고 계시다는 것만 해도 앞으로 우리가 그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네. 어떤 청사진의 제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제 좋은 얘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난도 사례나 네.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점들을 다 극복할 것이냐 이런 대안도 좀 제시를 해주시나요?
예, 대안 뭐 거창한 대안은 아니지만 기준에 네네. 대한 마련에서 고민한 부분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미 뭐 좀 이루어져 온 부분들도 있지만 좀 더 정리했던 부분들을 예, 같이 예,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감기에도 불구하시고 기침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네. 분들이 좋은 얘기 해주시니까 네. 기침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